네, 여러분들 2024년이 벌써 왔습니다. 새해 계획들은 다 세우셨나요? 제가 새해 계획 세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릴 텐데, 티모시 피칠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새해가 되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화적 초조함에서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대중적으로 원하는 계획이 있고 방향이 있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편승돼서 쫓아가다 보니까 똑같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그걸 우리는 문화적 초조감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오는 뭐 그런 계획들이라면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저는 좀 비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혹시나 좀 세우고 이루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또 시작에 앞서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피터 헤르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새해만 되면 이렇게 세우는 그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희망 증후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새해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채 안 돼서 그 계획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실패감만 남는 거죠.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건,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1월도 채 지나가기 전에 실패감을 느낀 다음 그 실패감이 12월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안 세우는 게 낫죠. 끊임없이 실패감을 느낄 바에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계획 세우기에 이야기의 초점은 문화적으로 편승되어 있는 계획은 세우지 말자. 두 번째는 비현실적인 자기 개념을 드러내는 계획은 세우지 말자. 그 전제 조건 하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는 새해 계획,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많이들 들어보신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한 가지의 결심만 일단 세우세요.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머릿속에 오늘 새해 계획이 굉장히 많고 방대할 거예요. 그 중에 가지치기 다 하세요. 이거 나중에 다시 계획 세우면 돼요. 꼭 연초에 그 계획을 다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저와 함께 할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다 가지치기 하고 다 제외시키세요. 사선 긋기 하세요. 한 가지만 남겨두는 거예요. 이 연습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선순위 없이 계획이 많으면 다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계획을 이루고 싶다면 우선순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를 뭘 둘 건지 우유부단하지 않게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 결정력이 계획을 이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이루고 싶은 이 많은 것 중에 나는 단 한 가지의 결심만 선택하겠어. 자, 거기에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여러분 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12월까지 계획 세우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계획은 계획으로 마무리 지으면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치화예요. 나는 영어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어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또는 몇 분, 언제,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했을 때 나는 기초는 좀 뗄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이런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한 가지의 결심을 어떻게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으로 세우셔야 돼요. 하나의 결심과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토막토막 내어서 계획을 짜라 라는 게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현실 삶에 녹아나지 않는 계획은 100번 열심히 짜도 이룰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시간대가 어디에도 나지 않아요. 나는 진득히 앉아서 공부를 할 지금 현실적 삶이 아닌데 나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한다라고 계획을 아무리 짜도 그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 삶과 매칭이 되는 계획인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만약 영어 공부를 하시고 싶다라면, 내가 지금 현실적인 삶인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책상에 10분이라도 앉을 수 있나? 근데 그런 현실적 삶이 너무 안타깝지만 나한테 여유가 없는데 공부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들, 이거는 여러분들 끊임없는 반복된 실패만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그걸 달성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찾는 게 먼저예요.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삶과 동떨어진 다른 삶을 여기다가 끼워 넣어서 계획을 세우고 성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삶을 시간대별로 적어도 일주일은 작성해 보셔야 돼요. 이미 살고 있는 삶을. 여기에 미화시키면 안 돼요. 저녁에 분명히 TV 보면서 잠자리에 드시면서 TV 본다고 안 쓰고 거기에 책 읽는다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일주일치를 굉장히 현실적인 타임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쪼개어서.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책을 읽고 싶다든지 뭐 필사를 하고 싶다든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라면, 과연 나의 이 타임 안에, 나의 지금 현실 타임 안에 어디에 그걸 넣을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계획을 짜야 돼요. 내 현실적인 삶에 여유를 낼 수 있는 시간은 적어도 아무리 시간을 내도 하루에 10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열심히 살고 계셔요, 다들. 그래서 현실의 삶 속에 최대한 시간을 내면 언제 어느 타임에 어느 장소에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지 거기에 하이라이트를 쳐보세요. 그리고 나는 적어도 이 시간대에 나는 새로운 계획을 짤 수 있다면 그럼 이 계획은 하루에 몇 분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나는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공부하겠어. 이미 안 되는 거죠.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 계획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현실적인 삶에 새로운 계획을 수용시켜야 된다. 두 번째, 계획을 짜는 팁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다 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심상화라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머리로 그려보는 거예요. 자, 뭘 그리냐 하면 먼 그림도 있고 가까운 그림도 있어요. 가까운 그림은 이거예요. 내가 내일 몇 시에 몇 분 영어 공부를 한다라면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내 모습이잖아요. 내가 시간이라는 여유를 내어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엉덩이를 붙이고 그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 끝냈을 때 내가 얼마나 뿌듯하고 내가 자랑스러운지를. 우리는 몸보다 뇌가 더 말랑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이걸 오래 하면 안 돼요. 심상화는 적당히. 심상화만 하고 내가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길게 하면 안 돼요. 짧게 내가 그걸 했을 때 얼마나 내가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지 그 정도만 하세요, 심상화는. 그리고 그건 가까운 그림이죠. 심상화에 가까운 그림. 먼 그림은 내가 아까 적어도 3개월까지는 계획을 짜시라고 했잖아요. 3개월까지 했을 때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래야 내가 동기부여가 사라지지 않아요. 심상화는 대신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계획도 아까 전에 제가 토막토막 내라고 했죠. 심상화도 내가 마치 그 장면에 그 상황에 내가 그걸 정말 이룬 것처럼 상상하셔야 돼요. 3개월 후에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라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을 때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방법이지만 첫 번째로 해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 점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그럼 그 계획은 실패예요. 내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자기 점검하셔야 돼요. 2024년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때는 2023년에 나의 계획이 왜 실패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자기 점검이에요. 이건 수시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개월에 제가 최대한 잡아도 3개월이라고 했으면 3개월에 한 번은 자기 점검하셔야 돼요. 실패한 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마주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못나 보이면 못나 보이는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고쳐질 수 있어요. 내가 자기 성장의 밑바닥에는 내가 느끼는 나에 대한 적나라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될 점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계획이에요. 계획을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계획은 자기 점검이 바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자기 보상은 적절하셔야 돼요. 내가 나에게 이걸 어느 정도 수행했을 때 나한테 주는 자기 보상.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는 자기 보상을 다이어리나 일기에 뭔가 꾸미는 걸로 해요. 저녁에 일기 쓸 때. 어떤 날은 되게 밋밋하게 글만 있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좀 특별히 스티커를 붙여주는 날이 있어요. 굉장히 소소한 자기 보상이죠. 그러니까 나만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또 뭐라고요? 계획에 있어야 돼요. 영어 공부가 만약에 계획이다. 그러면 영어 공부에 대한 계획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주는 나의 보상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계획인 거예요.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정말 진정한 계획이에요. 계획은 이꼬르 성취가 아니고요. 성취를 이뤄나가는 과정이에요. 성취가 됐냐 실패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계획을 잘 짜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잘 짜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자고요.